자, 블로그는 보통은 PC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모바일에서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를 빠르게 또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 블로그라는 어플을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있는 이 첫 화면서부터 좀 소개를 드려보고자 해요. 아이고, 이분은 8시간 전에 블로그를 올렸는데 좀 정신 사납게 올렸네. 자, 블로그의 화면 구성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은 이웃 새 글이에요. 그래서 나랑 이제 블로그 이웃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새 글을 올린 것들이 이 부분에 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는 로그인 정보 좀 바꿔서 볼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제 이웃의 새 글들이 이렇게 뜨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웃의 글을 우리가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내가 공감을 눌러주거나 댓글을 적어주는 등의 어떤 작업을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글에 대한 댓글이나 공감을 바로 적어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모바일 블로그에는 모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 모먼트는 뭐냐면 일종의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려서 내 블로그 이웃들에게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모먼트라고 합니다. 실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모먼트로 인해서 내 그 블로그에 이웃관계인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이웃에 안 올렸을 때는 추천이라고 해서 네이버가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먼트 작성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먼트라는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좀 좋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모먼트를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올리냐면 우리 여기 프로필 사진에 보면 플러스 표시 있죠. 이 부분을 누르면 모먼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먼트는 바로 화면을 찍어서 만드는 이런 모먼트인데요. 우리가 바로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이 기존에 기존에 내가 찍어 놓은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 왼쪽 하단에 이 갤러리를 눌러보시면 내가 기존에 이제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다가 모먼트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동영상을 짤막한 한 2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을 선택을 했어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 컨텐츠 과정에서 예시로 그냥 대충 만든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편집으로 이렇게 좀 꾸며서 만들고 약간 요런 데다가 스티커를 붙이거나 꾸며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좀 소리가 좀 시끄러우니까 동영상 말고 사진으로 할게요. 요걸로 할까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동영상이라 좀 정신없어서 사진으로 잠시 바꿨어요. 자, 요 N자는 스티커예요. 눌러서 내가 만약 이 장소가 어디인지 표시하고 싶으면 장소를 눌러서 해당 장소를 적어서 입력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장소에서 입력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마땅히 없네요. 여기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를 여기다 입력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지금 최근에 가까이 있는 장소가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 장소를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그래서 장소 태그를 이렇게 달아줄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여기를 눌렀을 때 그 장소를 나중에 또 볼 수가 있게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쇼핑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라는 이유가 원래 이제 쇼핑몰에 상품을 올린 것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 몰에 있는 상품과 모먼트를 연결해서도 홍보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위쪽에 검색어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 만약에 저는 우산에서 한일 컴퓨터가 제 쇼핑몰 이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은 제가 올렸던 여러가지 우산들이 보이고 여기서 해당하는 우산을 선택해서 얘가 만약에 우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산 정보를 눌러서 사러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티커에서 보면은 내 블로그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블로그 글이 있다면 해당 블로그 글을 이렇게 연결해서 저 모먼트를 본 사람이 이 블로그를 눌러서 더 내용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링크나 영화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GIF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짤방 사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뭐 커피를 검색을 한다. 그러면 커피에 대한 GIF 이미지들이 뜰 겁니다. 선택을 하면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죠. 크기도 두 손가락으로 늘리거나 맞춰서 두시면 되고요. 자, T는 뭐냐면 글을 적을 때 써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게 커서가 생기고, 모먼트 연습이라고 하면 그냥 해볼게요. 그렇게 적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글씨를 갖다 놓거나 두 손가락으로 글씨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늘리거나 맞출 수 있습니다. 글씨를 터치했을 때 밑에는 이렇게 글씨체, 글씨 정렬 방식, 그리고 글씨 색깔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그냥 그리는 거. 그래서 어떤 표식을 그린다든지 하신다면은 요 그리기를 쓰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요거는 영상이라고 했을 때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 또는 모먼트의 길이를 몇 가지 할 거냐, 몇 초까지 할 거냐, 그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최대는 1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설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효과예요. 누르면 스타일이나 필터, 보정 등의 여러가지 효과를 내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필터를 해서 밝게 뭐 꾸며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 보정을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모먼트를 다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위쪽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네, 밑에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캡션을 적게 나와요. 캡션은 그림에 대한 설명 또는 동영상에 대한 설명이라 보시면 되고, 이 모먼트가 우리가 지금 만든 게 그림이나 영상은 네이버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는 이 캡션의 내용을 가지고 네이버에서는 그럼 이게 어떤 동영상이구나, 어떤 그림이구나, 그 모먼트의 내용을 대략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게 캡션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겠지만 가급적이면 내용 잘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태그도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등록을 하면은 이 모먼트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연습용이니까 내용은 안 적을게요. 적어야만 돼. 10장, 최소 10장. 네, 좀 적을게요. 죄송해요. 뭐 대략 적었고요.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이 모먼트가 이렇게 등록이 돼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모먼트예요. 그래서 PC에서는 모먼트를 만들 수는 없고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모먼트를 등록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먼트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내 이웃들의 그 블로그 탭 상단에 한 하루 정도 보이고 사라지게 되는 게 모먼트예요. 그래서 기존에 혹시 인스타를 좀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스토리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되죠. 지금 업로드 중이니까 업로드 되거든 아마 여러분들, 즉 제 이웃들의 위쪽에 모먼트가 뜰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 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이 밑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웃의 새 글이니까 내가 좋아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이 글이 좋으면 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 요 나침판 모양, 요거는 뭐냐면 추천이에요. 요거는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블로그의 글을 주제별로 보여주는欄입니다. 그래서 이 추천 글들이 이렇게 보이고, 보고 싶은 글이 있다면 뭐 눌러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 추천 모먼트가 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 모먼트를 좀 이렇게 키우려고 나름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룩북 같은 경우도 올려서 쓰시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아이보리 가디건 돌려입기래요. 그래서 코디컷이죠. 원래는 아마 이거를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을 거예요. 인스타에도 올리면서 여기에도 같이 쓰시는 걸로 일단 보여요. 왜냐면 쇼핑 컨텐츠 하나를 만들 때 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출근룩 돌려입기 등등의 태그랑 글 들어있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텐 또 이 내용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추천이라는 건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블로그의 글을 주제별로 보여주는 란이고요. 이렇게 동영상이나 핫토픽 등등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있는 건 글쓰기라고 해요. 근데 이 글쓰기는 지금 바로 얘기하진 않고요. 뒤에 내용 먼저 얘기하고 글쓰기로 갈게요. 자, 그럼 여기 종 모양. 요거는 이제 내 소식이라고 합니다. 실제 눌러보면 누가 이웃을 신청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뜨는 게 보이죠? 서로 이웃을 신청하면 수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서로 이제 이웃으로 맺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프로필 그림 같은 거, 요게 뭐냐면 내 블로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블로그의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제 블로그의 화면과 지금 이 화면이 많이 다르게 보이죠? 실제 블로그 화면이 지금 내 블로그 가보면 이렇게 지금 꾸며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바일 블로그의 화면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블로그에 스킨이나 타이틀을 넣는다고 이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실제 여기 있는 커버 이미지가 바뀌는 건 내 메뉴 관리에서 다시 여기서 요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를 만약에 기존의 블로그, 그러니까 PC 블로그와 같아 보이게 하려면 기왕이면은 여기에 썼었던 이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여기 지금 타이틀 사진, 그 사진을 활용해서 저기다가 넣으면은 같은 좀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너무 좀 길쭉하니까 원래 이미지로 넣었으면 좋겠긴 한데, 원래 이미지가 저번에 그냥 미리 캐머스에서 불러온 거라 없나봐요.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위치에 그 모바일의 커버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어졌죠. 그러면 실제 들어가서 보면은 아니, 닫아졌네. 자,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아까 이 커버 이미지가 새로 고침 해볼게요. 아직 저장 안 했나요? 저장을 안 했나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어떤 사진류로 넣어가지고 넣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물론 사이즈는 좀 조절을 해야겠지만 같은 이미지로 넣게 되면 그 곳이 그 곳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다른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이 블로그와 이 블로그가 같은 블로그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메뉴에 대해 좀 더 수정할 수 있게 홈편집이라는 곳을 좀 들어가 볼게요. 홈편집에서는 이미지 변경과 커버 스타일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미지 변경은 간단히 말하면 여기 배경의 커버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해서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으로 넣겠다, 그런 것도 되고, 아니면 블로그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커버 이미지로 넣겠다, 그런 것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커버 스타일이라는 거는 이 앞에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형식을 고르는 거예요. 뭘 골라서 뭐가 좋다 이런 건 없어서 편하게 내가 보고 싶은 거,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로그의 제목이에요. 수정을 하면 실제 PC 블로그의 제목도 같이 바뀌는 거고, 여기는 프로필,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꾸면 PC 프로필도 바뀌어요. 그리고 엘리라고 한 거는 간단히 말하면 저희 별명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꾸면 PC에서도 별명이 같이 바뀝니다. 자, 밑에 있는 채널을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외부 채널, 뭐 인기글, 대표글, 소개, 뭐 이런 란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여기다 꺼내놨지만 플러스를 눌러서 추가할 블록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소개 같은 경우는 PC 소개란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모바일에서는 전화번호랑 주소를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넣는다 라고 한다면 적고, 뭐 주소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이렇게 눌렀어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체크를 해서 만약에 적용을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전화랑 위치까지 연결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PC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지만 모바일에서는 내 블로그를 찾아 들어온 사람이 나에게 바로 전화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위치를 살펴봐서 뭐 어차피 핸드폰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내비로 찍어서 오게 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래 떠야 되는데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바로 안 떠서 일단 그런데, 자, 어쨌든 그런 역할로 하는 게 여기 소개 부분에 요 전화랑 위치예요. 지금은 저는 일상에 대한 내용이라 소개 이런 부분이 필요 없어서 제거했어요. 그 다음 위쪽에 보면 외부 채널도 있는데, 블로그에 여기 없으면 블로그를 꺼내서 가져오시면 돼요. 여기에다가는 내가 연결할 외부 채널들을 이어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비워져 있는 건 흑백으로 색깔들이 보일 건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다 URL 주소를 넣고 확인하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연결시켜 주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번에 우리 뭘 따로 빼놓은 거 있었잖아요. 여기 가서 이 주소는 공유 누르면 URL 주소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스토어팜 연결이라는 부분에, 원래 스토어팜이 옛날에 스마트 스토어예요.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 원래 옛날에 스토어팜이에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길 딱 눌렀을 때 그 연결된 사이트로 넘어가게 돼요. 일단 여기만 잠깐 적용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연결을 한 게 뭐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등으로 연결을 했죠. 그럼 여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스토어로도 넘어가지고, 여기를 딱 누르면 제 인스타로도 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SNS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지어줄 수 있는 게 외부 링크예요. 여기는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가게 했어요. 그러면은
채팅방에서 뭐 채팅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죠? 뭐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표글 인기글 설명을 할게요. 자, 인기글이라는 건 뭐냐면 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서 많이 본 글, 그걸 인기글로 뽑아 놓은 거예요. 아마 최근으로 말하면 아마 가습기 고장났을 때 대처법이 1등, 맘스치킨 가라아기가 2등, 뭐 영화 명당에 대한 후기가 뭐 3등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서로 말고 내가 보이고 싶은 순서대로 놓고 싶다면 그게 대표글이에요. 대표글은 대표글 관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표글들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1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글 추가하기에서 여기서 내가 연결하고 싶은 대표글을 선택을 해주게 된다면 인기도랑 상관이 없이 그 글들이 앞에 뜨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대표글이에요. 물론 이 글과 이 글의 순서를 바꾸겠다. 이렇게 순서 바꾸는 것도 여기 있는 석삼자를 눌러서 끌어서 바꾸면 순서가 바뀝니다. 이렇게요. 지금 마우스로 하니까 잘 안돼서 제가 손가락으로 했어요. 그래서 확인하기 하면은 이렇게 대표글을 띄우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 대표글이 떠있게 하고 두 번째 인기글 누르면 인기글이 떠있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글만 떠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했다면 처음에 보이는 요 글이 대표글이 먼저 보이고, 내가 만약 인기글 보고 싶으면 여기 인기글을 누르면 실제 내 블로그에 인기글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들을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을 때 그 글들을 대표글로 빼내서 보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목록 뷰 타입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블로그 탭이 목록으로 보이게 할 것이냐, 모먼트를 목록으로 보이게 할 것이냐를 고르는 거예요. 보통은 블로그가 보이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카드형, 목록형, 앨범형 중에 이거는 이제 내가 보기 좋은 거. 저는 뭐 앨범형으로 할 거면 앨범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적용을 누르면 이 홈 편집 부분이 편집이 됩니다. 앨범형으로 이렇게 사진 나오는 게 보이죠? 블로그를 먼저 보이게 했기 때문에 블로그가 이렇게 보일 테고, 옆에 모먼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먼트가 어디서 보이느냐 라고 하자면, 우리 아까 여기 홈에서도 보기는 했지만 예전에 모먼트 내가 올린 것들은 여기 모먼트라는 란에서 볼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북한산 글램핑 올렸던 거는 제가 모먼트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5100회가 재생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먼트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또 보는 것들은 또 봐요. 그래서 많이 좀 올려보시면 그 중에서 좀 대박 치는 것도 있을 거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홈 편집 부분은 다 설명을 했고, 옆에 카테고리. 카테고리는 내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요 옆에 적혀있는 요 숫자들이 해당 카테고리에 적혀있는 게시글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요 톱니바퀴는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쓰시는 메뉴입니다. 요 N자는요, 24시간 안에 새 글이 들어갔을 때 N자가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블로그에 글 적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N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지금 말풍선 같이 생긴 요거는 안부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안부글 온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사람 2명, 요거는 뭐냐면 이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한 이웃과 나를 추가한 이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웃이라는 그런 관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보면은 이런 그래프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거, 요거를 통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오늘 뭐 조회수라든지 댓글 수, 블로그 순위, 그리고 방문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뭘 얼마나 뭐 눌렀고 어떤 단어를 쳐서 들어왔고 요런 어떤 메뉴들 통계 같은 거 볼 때 통계를 누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요 버튼은 공유 버튼이에요. 내 블로그를 만약에 다른 SNS로 공유하겠다 한다면 여기 공유 눌러서 뭐 카톡으로 공유하거나 공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는 URL 복사해서 붙여넣기 형식으로 공유할 수도 있죠. 위쪽에 보면은 요 돋보기가 있는데요. 요 돋보기는 내 블로그 글에서 뭔가를 찾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치고 여기다 카카오라고 적어보면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적었던 것들이 쫙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블로그에서 내가 적은 글이지만 오래되면 찾기가 힘들어요. 어느 카테고리에 넣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때 쉽게 찾는 게 이 위쪽에 있는 검색입니다. 자, 그 옆에 석삼짝 이 메뉴는요, 블로그 메뉴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뭐 통계 정보라든지 블로그 관리에 필요한 모든 메뉴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로그인 정보도 가능하고, 일단 블로그는 아이디당 하나씩 만들 수 있고 네이버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네이버 앱에서도, 그러니까 블로그 앱에서도 아이디는 3개까지 내가 바꿔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한다 하면은 개인 블로그로 운영하고도 싶고 뭐 아니면은 사업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싶고 할 거예요. 그럼 블로그를 아이디를 나눠서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돼요. 자, 메뉴에 대한 내용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블로그에 앱에 글 쓰는 걸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여기 연필 모양이 있어요. 요거 누르면 블로그에 글 쓰는 메뉴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요 화면은 87페이지 1번의 화면이죠. 하단 메뉴에서 글쓰기를 터치한 화면입니다. 그러면 위쪽에는 일단은 우리 카테고리, 그리고 제목란, 그리고 내용란 이렇게가 보이죠. 지금은 여기 책에 있는 대로 저는 적어서 보여드릴 건데 다른 내용을 적으실 분은 다른 내용을 적어서 보셔도 돼요. 자, 제목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상큼한 레모네이드 써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 그림을 눌러서 내가 넣고 싶은 그림, 물론 레모네이드 그림은 지금 없겠지만 내가 찍었던 그림 중에, 내가 찍었던 사진 중에 넣고 싶은 사진이 있다면 해당 사진을 누르시면 돼요. 레모네이드는 아니지만 이런 걸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PC 블로그에서도 제목에다가 예쁘게 그림을 넣을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배경을 넣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치 추가할 텐데 이 부분을 누르면 이 핸드폰이 있는 근처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해당 장소가 있으면 고르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바로 위치 추가할 건 아니니까 얘도 그냥 둘게요. 이 밑에 부분은 본문 부분인데 클릭하셔서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기분이 다운될 때 이 내용을 쓸 건데 만약에 손가락으로 타이핑이 힘드신 경우는 점점점 눌러서 여기서 음성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눌러서 얘기를 해볼게요. 기분이 다운될 때 멋진 친구와 멋진 곳에서 톡 쏘는 상큼한 레모네이드 한 잔으로 활기를 찾아요. 네. 그래서 타이핑하기 귀찮으면 이렇게 읽어도 돼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았고, 여기서는 밑에다가 사진을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내가 넣을 때는 여기 있는 사진기 모양, 여기를 누르면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 내가 넣고 싶은 걸 선택하고 위쪽에 첨부를 누르면 그 사진이나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내용은 어렵진 않죠? 지금 이게 지금 1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87페이지 1번. 이어서 제가 좀 더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여기까지 일단 잘 되셨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 설명을 좀 할게요. 잘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동영상도 넣을 수 있다 했고 사진도 여러 장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아마 우리가 활용하기에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도 그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내가 만약 동영상을 올리고 싶을 때는 여기 사진기 눌러서 보시면 동영상들은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그냥 눌러서 동영상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영상 넣는 거는 이렇게 넣으면은 동영상 정보 적는 데가 나오고, 여기다 간단하게 제목을 적고 완료를 하시면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겠죠? 물론 플레이 눌러보면 재생은 안됩니다. 왜냐면 아직 발행을 안 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넣을 때도 한 장만 넣을 수도 있지만 여러 장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요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요렇게를 올리고 싶은데 그대로 첨부하면 밑으로 쭈르륵 들어갑니다. 근데 난 그렇게 놓고 싶지 않고 이거를 저번에 배웠듯이 레이아웃을 좀 예쁘게 맞춰서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때 누르는 건 그룹 사진이에요. 그러면 개별 사진이나 콜라주, 슬라이드 중에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선택해서 첨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얘는 동영상이지만 우리가 동영상을 올리려면 클릭을 해야만 그 동영상을 플레이해서 봐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장면, 짧은 장면을 움직이는 그림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움짤이라고 하죠. 아마 저희 상세 페이지에서도 움짤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건데, 여기 사진기를 눌렀을 때 GIF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영상들에는 만들기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GIF 만들 거면 만들기. 그리고 만들 구간을 여기서 잡아요. 그리고 체크. 원본 비율로 할 거냐 아니면 화면 맞춤으로 할 거냐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화면 맞춤, 얘는 원본 비율. 정방향으로 하는 건 원래 방향이라면, 얘를 되감기를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동영상 GIF가 되겠죠. 그리고 배속은 속도예요. 빨리 움직이게 하겠다면은 배속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체크해보면 이거는 동영상이 아니라 움직이는 짧은 사진인 GIF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우리 헤드폰에서 갤러리에도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스마트 스토어에 이 움짤을 좀 넣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이런 네이버 에디터를 좀 통해서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바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GIF가 기종에 따라서 조금 만들기 힘든 경우는 이런 방법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PC 동영상을 넣을 때는요, 우리가 그냥 동영상 넣고 제목 넣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꾸미는 작업이 안 됐지만 모바일의 블로그에서는 우리가 동영상을 꾸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진과 이 영상과 뭐 여기 있는 이런 영상을 같이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뭘 연결한다? 이거 마트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영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영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죠. 이거는 홈플런 할 때 사진이에요. 사진이라기보다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연결하는 것도 되고, 만약에 내가 자를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커서를 놓고 나누기를 해서 잘라낸 후에 필요없는 부분을 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어떤 영상의 일부를 선택해서 속도를 조절하시는 것도 돼요. 그래서 영상 편집이 뭐 굉장히 자세하게 된다는 아니지만 간단한 영상 편집 정도는 이 모바일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좀 잘라볼까요?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보이는 얘네는 뭐냐면 중간에 전환 효과를 넣고 싶을 때 누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바로 전환이 되는데 이 사이에 전환 효과를 넣을 땐 클릭하면은 페이드나 디졸브 닦아내기 등의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방향도 다양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디졸브가 된다든지 전환 효과가 일어나면서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좀 더 그럴싸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요런 영상 전환 효과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앞쪽에 예쁘게 내가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타이틀 커버나 사진 영상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만약 타이틀 커버를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스타일을 고르고 텍스트도 내가 원하는 글자로 고치고 색깔도 고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색상, 요건 이제 장면 배경 색상이라면 그 옆에는 배경 클립은 사진을 넣을 때 전혀 상관은 없지만 이 사진을 넣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예쁘게 커버가 꾸며지는 걸 볼 수 있고 그 크기 또한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커버로 영상을 달아주는 것도 가능해요. 또 추가로 얘기하자면 이 영상에 내가 자막, 즉 글을 적고 싶을 때가 있을 건데요. 해당 부분에 발을 갖다 놓고 여기 밑에 보면 플러스 있죠? 여기를 누르면 텍스트를 적을 수가 있어요. 텍스트는 이렇게 끌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더블 클릭하면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블로그로 이렇게 넣어서 서체는 내가 마음에 드는 서체, 색상도 글자 색깔 또는 외곽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정렬 방식 뭐 어차피 뭐 왼쪽 정렬할 거다 가운데 정렬할 거다 있겠죠. 그래서 글씨를 적당하게 놓고 활용을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 놓고 싶은 얘를 좀 더 끌어서 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어서 홈플 도착 적고 싶어요. 그러면 또 시간 선택자 요 하얀 바를 갖다 놓고 플러스를 누르면 글을 적을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줬던 서식이 다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 서식을 그대로 가져올 거면 이 지금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복제를 해요. 그러고 여기를 따닥 눌러서 붙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적고 여기다가 또 이어서 하고 싶으면 복제 하고 여기 내용을 또 더블 클릭해서 또 이어서 적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우리가 특별히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네이버 자체의 영상 편집을 통해서 간단하게 영상에다가 글씨를 적거나 꾸미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영상에 대해 말씀을 좀 더 드려보면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볼까요? 나누고 너무 필요 없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자, 영상을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위쪽에 보시면 영상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상에 대한 화면 비율과 해상도, 뭐 기본적인 전환 효과 등을 세팅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마음에 들게 잘 됐다면 완료를 누르면 인코딩이 쭉 진행되면서 실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영상은 일단 블로그에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갤러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 제목 좀 연습한 거니까 그냥 연습이라고 할게요. 그러고 다 됐으면 완료 누르면 이대로 이제 또 동영상이 올라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C 블로그랑 좀 다른 점은 PC 블로그는 동영상을 그냥 넣을 수만 있었다면 모바일 블로그는 동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하는 기능까지 들어있다. 요게 좀 차이점으로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이전에 PC 블로그 할 때 설명했던 내용들이라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 옆에 있는 저장하고 요 비공개 게시판 뭐 이런 것 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저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막 글을 작업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핸드폰으로 하는 거니까 중간에 이제 전화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전화를 반대로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얘를 멈춰 놓는 걸 여기 저장이라는 걸 누르면 얘가 저장이 되면서 여기 옆에 있는 숫자가 1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업무를 보고 예를 들어 블로그로 와서 내가 새 글을 적으려고 해요. 그럼 글을 적을 때 아까 여기 저장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 눌러서 아까 저장한 걸 불러와서 계속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이렇게 저장 기능이 이것도 PC 블로그에도 있어요.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내가 이어서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걸 다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카테고리를 설정합니다. 카테고리는 예를 들어 그냥 일상을 누려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글쓰기 설정 쭉 태그 편집 있는데 태그 편집엔 관련된 태그들을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됐다면 여기 X 눌러 닫고 등록하시면 실제 등록이 돼요. 일상을 누려요. 비공개네요. 아까 고른 게 일상을 누르는데 비공개 아니었는데 비공개로 했구나. 공개 설정 공개로 하고 X 눌러서 등록하면은 일상을 눌러요 라는 게 전체 공개 폴더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게시글을 올릴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동영상하고 GIF의 차이는 GIF는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지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시선을 일단 끌어올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영상은 그렇진 않아요. 동영상은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쵸? 그래서 GIF와 동영상은 이런 차이가 있기도 하고 GIF는 사진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이는 느낌은 물론 구현을 했겠지만 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영상은 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아까 제가 넣었던 레이아웃이고 여기 연습. 아까 대충 만든 영상 편집인데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글 적은 것도 잘 보이고 문제없이 활용이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뛰어난 기교를 부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쓰실 때는 모바일의 영상 편집 기능도 괜찮게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앱에서 글쓰기 한번 간단하게 글을 작성을 해보시고 요 글을 이따가 수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적은 글 그냥 아무렇게나 적은 거긴 한데 이 블로그의 게시글을 실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때 내보내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글 작성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게요. 일단 작성하실 시간은 한 5분 정도만 더 드려보고 43분이니까 50분에 체크해보죠. 50분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는 거, 내보내는 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에디터 부분은, 그러니까 모바일 에디터 부분은 다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게시글을 다 적었고 이 게시글을 올릴 거라 등록까지 지금 하신 상태시잖아요. 등록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게시물을 좀 수정해야 될 수가 있죠. 오타가 났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 옆에 보시면 통계 옆에 점점점 표시가 있어요. 이 부분 더보기라고 하는데 여기를 눌러서 수정하기로 가시면 이 블로그의 글을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커서 놓고 뭐 엔터를 친다든지 이렇게 고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음에 들게 됐다면 다시 등록 누르시면 이 고쳐진 글이 다시 등록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에 게시글을 내보낼 때는 블로그홈의 게시글 아래 보시면 내보내기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걸 눌러서 내가 뭐 공유하고자 하는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공유를 시키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공유하면 네이버 앱이 있어야지 블로그가 열리거든요. 그렇게 말고 나는 이 주소 자체를 공유하겠다 하면은 이 주소를 복사해서 뭐 톡방이나 내가 공유하고 싶은데 공유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 연습이니까 우리 단톡방에다 공유를 해볼게요. 이건 다른 반이고, 아, 2회차인가요? 아유, 헷갈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지금 적은 게시글들을 내보내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게시판에 한번 가볍게 저희 단톡방에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